지금 겨우 시작하나요? 네네. 시작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냥 하죠. 네. 당이 떨어지가 주스 달래 했는데, 또 엉뚱한 걸 갖다 줘가지고. 센스 없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죠. 그냥,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수요일. 밤 사이에, 그죠? 다우, 나스닥, 좀 어찌 보면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생각보다는, 그죠? 장이 좀 잘 버틴 것 같죠? 아침에, 그죠?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다우, 나스닥은 지금 폭락 수준이지만, 우리 증시는 안 그럴 수도 있다. 동조화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굳이 폭락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은 모든 게 외국인 마음이라는 거죠. 기관 없어요. 그죠? 수차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관 이제는 없어요. 개인은 어때요? 개인 역시도 참 서학개미다 뭐다 해서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도 개인도 그냥 전업 단타 요 정도에서 남아있죠. 거진 없어요. 사람들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급락했다 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고 급등했다 해서 기대감 가졌어도 안 되고 지금은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 대응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적당히 오래 견디내고 그죠? 내일 미니 옵션 만기죠. 내일 뒤통수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포지션 취해둔 게 있으니까 내일까지 플러스 내고 금요일 날 포지션을 싹 바꿔가지고 뒤늦게 뒤통수 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외국인 그 선물, 옵션, 포지션, 변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딴 때는 무시하더라도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개인들도 보면요.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그죠? 그 미국 ETF 이런 거 대거 사들이고 계속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전같이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장중에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해도 후속 매수세가 안 붙어요. 손님이 없다는 거죠. 세력들이 VI 딱 띄워놓고 자 손님 받으세요. 20% 30% 웅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VI 한번 걸렸다가 그냥 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랬어요. 지금은 돈 벌기가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줄여야죠. 그죠? 내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시장은 안 받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손실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줄 때, 그죠? 계속 꾸준히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주식을 살 때는 반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 그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나, 그죠? 이 부분은 거론을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3월달, 이제는 5월달. 밤 사이에 6월달로 후퇴했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CPI, PPI, 경제 지표들이 핫하다, 뜨겁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잘 나간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장은, 그죠? 2월달, 3월달 주식을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이. 왜 그렇죠? 대부분이 다 12월 결산법인이죠. 결산법인이니까 결산 실적 나오겠죠? 고금리 세상을 맞이한, 그죠? 그 시기에서 한 해 동안 장사를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장사해서 이자도 못 내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아마 적자를 냈겠죠. 또
계속 흑자 내는 기업도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이다. 재수 없으면요. 내가 들고 있던 거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 전환, 몇 년 만에 적자 전환 공시라도 뜨면 장중에 주가 훅 빠지는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또 어떤 기업은 뭐 자본 절반 잠식, 완전 잠식 이런 공시라도 뜨면 바로 거래 정지 당하고 그죠?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주식요 매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번 달에 매수했다가 이익 내고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떨어져 있더라. 지금 요거는 매수해도 되잖아요. 저번 달에 매매 한 종목인데 좋은 종목, 안전한 종목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주식은 매일매일 변해요. 그죠? 쉽지 않아요. 이익 내는 거.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아요. 매수를 하면요.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유. 저번 달 매수해가지고 팔고 지금 보니까 떨어졌어. 그거는 매수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랬죠. 잘못하면 그거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요. 계속 오르는 주식 따라잡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해요. 떨어지는 주식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찾아라 그랬죠. 그 이유를 모르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닥인데 여기에서 들어갔다. 그 바닥에서 지압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 그죠? 체크. 진짜 위험해요. 물론 그러다가 뭐 너무 몸살이다 보니까 또 대응을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안 사면 본전이죠. 그죠? 그 앞전에 하다가 링크 제니시스, 그죠? 뇌신경망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아깝다, 업잔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요,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냥 보초를 보냈는데 그 보초가 한 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초를 보냈는데 얘가 급등을 했다. 그거를 스톱해야죠. 끝내야죠. 그죠? 10주 샀는데 수익 났다고 여기서 100주 더 사면 여기 조금만 내리면 바로 손실이죠. 그거는 절대 안 좋은 방법. 그죠? 보초만 보냈는데 오르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절대 추격, 금지. 그건 절대 비추입니다. 비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많아요. CPU, NPU 이 넘어가는 과정, 또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게 CPU가 원래는 그래픽, 그죠? 게임 같은 거, 아주 고사양 게임. 그런데 이용하다가 그게 어떤 인공지능으로 갔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전용 또 만들자, NPU를 만들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되고 약간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아이즈 비전. 근데 얘는 그죠? 장중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경험할 때 항상 이유를 알아요. 오르는 것도 이유, 내리는 것도 이유. 내가 사면 이거 뭐가 좋아요? 왜 사요? 차트가 이뻤어.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알면 알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즈 비전 이 자체 회사로는 큰 메리트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알뜰폰이라는 거 있죠. 알뜰폰. 그 알뜰폰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매출액은 한 1,500에서 2,000억 못 되게 그 정도고 이익은 한 50억에서 100억 왔다 갔다. 무엇보다 시총이 700억대. 가볍다는 거죠. 근데 이 알뜰폰 얘를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보느냐? 그죠? APR. 요거 뭐 하는 그거였죠?
레이저 기구. APR이 아니고 A8 회사의 그 기구 이름은 AGR인데 네. 이게 약간 여자들 피부 그 스킨 부스터 같은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옛날에 그 LED 마스크 뭐 같은. 그래 그거랑 또 다른 거더라고요. 네, 약간 초음파나 뭐 그런 거 쌓아가지고 네. 광채도 나고 탄력도 생기게 하고 김선이 광고하는 거 보고 잠깐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물론 이제 여성분, 남성분 어떤 보는 시각 차이는 있는데 의료기 저쪽 관련된 종사자한테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레이저 이런 쪽에 하는데 유사한 제품이 너무 많고 이 성능 면에서도 그냥 어떤 뭐 이게 어떤 잠깐의 어떤 유행이 너무 그 빠르고 그 앞전에는 LED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앰플인가 그래 무슨 액체 같은 거를 얼굴에 확 또 뭐 뿌리고 이런 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품도 같이 사야 되고 기계를 사면 네. 그 제품을 발라서 기계를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미용 기구 이 수명이 되게 짧대요. 그리고 처음 나온 거는 한 100몇십만 원인데 그 기술 자체가 특이할 건 없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제품이 뭐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이 뭐 한 20만 원대도 뭐 늘렸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뭐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뭐 그 한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네. 저도 집에 비슷한 거 뭐 갈바닉이라고 20만 원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대, 30만 원대, 50만 원대, 뭐 100만 원대, 또 우리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건 막 150만 원대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잘 되겠냐, 못 되겠냐, 어떠겠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에 이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당근마켓 들어가면 매물이 넘쳐난대요. 그래서 이게 한 시대적인 약간 유행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좀 약간 그런 시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제 아는 언니한테 제 주변 여자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니 야, 진짜 피부 좋아지려면 피부과에 가서 시술 한번 받는 거지. 그 홈케어 제품은 처음 한 달 바짝 하게 되고 방치해놨는다 안 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절대 장투가 아닙니다. 장투가 아니고 이슈를 이용해서 짧게 치고 나갈 건데 왜 아이즈 비전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가보자. 오늘 뭐 했습니까? 밤 사이에 다우나스닥이 확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싸게 저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사냥을 하러 들어간다. 다른 거는 그냥 일절 손 안 댔죠. 목표 아이즈 비전 제 하나만 잡으러 가자. 근데 장중에 뭐 마이너스 6%, 7%까지도 쭉쭉 빠지고 막 그랬어요. 공포감 때문이죠. 결과를 보지 말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왜 아이즈 비전을 봐야 된다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면이죠, 이면. 아이즈 비전이요. 그 APR 이 주식을 22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30억치를 매입을 했어요. 숫자로 따지면 66,667주 매입을 했거든요. 30억. 뭐 30억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APR 공모했을 때 어때요? 역시 기관들이 장난을 치죠. 불장난, 뻥튀기 뻥뻥 해가지고 막 밴드 상단 뚫고 거기서 더 받고 해가지고 25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25만 원. 기관들 역시 똑같아요. 아우, 팔아먹을 자신 있어. 왜? 바보 같은 개미들이 200%, 300% 올려도 무조건 사러 들어와. 걔네들한테 다 퍼넘기면 되지. 뭐 1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개인들한테 퍼넘기나 25만 원 줘서 퍼넘기나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물량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문제 없어. 그래서 25만 원 결정났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66,667주를 22년도에 30억에 샀는데 이번에 공모 가격 25만 원에 팔면 이 돈이 166억이 돼요. 삼성전자한테 166억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저비전 시총 750억짜리한테 166억이 들어온다?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만일 따따블 간다면 지금 같은 장세에 얘가 따따블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거진 400 몇십억, 400 몇십억이 생기는 거죠. 시가총액 750억짜리가 주식 팔아서 400 몇십억이 생긴다? 특별이익이 생긴다? 재무구조고 뭐고 엄청나게 탈바꿈이 되겠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이슈로 APR이 진짜 상한가를 갈지 따따블이 날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시장은 이런 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광고 띄우는 거예요. APR이 핫하면 핫할수록 세력은 아이저비전을 이용해서 얘가 이 주식 이만큼 들고 있다. 시총 700억짜리가 이 주식 팔아가 300억, 400억을 벌 수도 있다.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솔깃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저비전을 다우 나스닥 폭락했을 때 오늘 같은 날 얘를 한번 잡아보자 그랬던 거죠. 근데 장중에는 아무 반응 없었죠. 근데 시유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상가 들어가죠. 이게 주식이에요. 아무도 몰랐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죠? 변두리 방장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먹을 것이다. 상상을 하고 미리 사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 호재라는 건요, 대부분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파악했는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시세가 낮냐, 안 낮냐, 회사가 좋냐, 안 좋냐. 만일 이게 전혀 안 먹혀도 내가 영향력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게 안 먹혔어. APR 이 테마가 안 먹혔어.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실주를 절대 사면 안 된다. 물론 아이저비전은 그거 말고도 뭐 요즘 핫한 뭐 초전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또 말려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저비전을 본 이유는 APR의 지분 이 주식 30억치 산 게 지금 300억, 4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시장에서 먹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이고 나는 공모할 생각 없어요. 안 해요. 하는 거랑, 그죠? 내가 공모를 하든 안 하든 그 최근에 핫한 종목을 집중 조사를 하는 거, 대응을 하는 거, 이거는 틀리다는 거죠. 대응 방법은. 어쨌든요, 요즘은 워낙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장을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장도 어렵고, 손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핫하지도 않고, 짧게 1박 2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테마가 하나 등장하면 돈이 그쪽으로 싹 가버리고, 지금은 또 공모주 차례차례 등록 기다리고 있죠. 얘 하나 들어오면 그날은 장사 접어야 되죠.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등록이 됐다. 오늘은 장사 접는 날이구나. 그러면 그 전날에 미리 좀 팔아놨어야 되는 거였구나. 또 그 전날 미리 팔아놨으면 오늘 처음 도박장 참전하러 갔을 때 이런 공백기에 싸게 저가 매수 걸어두면 걸려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오늘 그죠?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끝났고 또 아이저비전 이런 종목을 왜 보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일은 내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